최근 뉴스를 보면 왜 공공기관까지도 이제 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정보까지 이제 빼내간다 뭐 이런 뉴스를 이제 저희들도 접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뉴스들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이건 좀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애교협 상태에서 인터넷과 이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서버가 공격당하는 거 보고 야, 저게 공격당하는 거 막지 못하면 얼마나 큰 참화를 입을지 소름이 돋쳤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킹 조직 이른바 팀수키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기업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국가급 사이버 인프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조를 우리에게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원전 설계도, 제어 시스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해킹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놀랐는데, 그때 배후로 지목되었던 것은 북한 정찰 총국의 121국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수원이 뚫렸다는 것은 한국의 핵심 인프라도 같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KTX 철도망에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해킹이 되면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공교통의 항로 자동 설정 시스템이 만약에 교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 못 해본 게 있는데 댐의 수문, 수도, 전력망 원격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킹이 되면 물바다도 그냥 과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해킹 이후에 국내 발전소, 공항, 금융기관이 모의 침투 테스트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국내 기반망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어떡해. 무슨 소리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디지털 인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실제 사례로는 예전에 미국에서 스톡스넷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거를 이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뿌렸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파괴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뭐 발전소라든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블랙아웃, 정전을 만드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은 마땅한 돈벌이수단이 없고 지금 해킹이라는 게 가장 좋은 손쉽게 돈 버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간곡한 당부의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버 우리 전력이 많지 않아요. 북한이 이제 거의 한 8,400명? 그 이제 곧 이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원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보다 3배의 어떤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3배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역전한다라고 하면 못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전력을 좀 제대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IT 해커와 같은 이렇게 민간의 어떤 뛰어난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기능들을 활용하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휴일 중에서 단 하루라도 사이버 보안의 날을 좀 만들어서 휴식하면서 내 컴퓨터를 좀 이렇게 뭐냐면 좀 백업 좀 시키고 뭐가 있는지 좀 보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가서 좀 의심되면 다 뒤져서 제대로 북한의 좀비 PC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아마 나 담보하는데 여기 분들 중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컴퓨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북한하고 나가 같이 쓰는 이런 좀비 PC를 돌릴 거예요. 모릅니다, 진짜로. 난 확신합니다. 저는 그날을 사이버 민방위 날로 부르고 민방위 싶어요. 날. 사이버 민방위 날. 뭔가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억세게 공간. 그러니까 정말 IT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게 다운돼 버리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다. 생활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하루만. 근데 북한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
이 허술한 이 허점을 주로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인가 그 농협 전산망 다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농협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농협의 협력 직원의 노트북을 9개월 동안 좀비 PC로 만들어 놓고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농협 전산망에 들어간 다음에 전산망을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구석 기지로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 이제 매달 15일 했잖아요. 15일 하루만큼이라도 백신 깔고 프로그램 지웠다가 다시 깔고 또 비밀번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이버 민방위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 좋네요. 정말 그런 인재들, 천재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천재들. 너무나도 비운의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